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고액자산가의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모르면 절대 손해보는 4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억 이상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텐데, 10년 주기라는 키워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10년간 자산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한 몇 년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좀 줘놨을 걸, 그랬으면은 세금이 많이 줄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산 가치 상승이 너무 많이 되는데 공제 한도는 그대로거든요. 세율도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아파트가 지금은 30억이 넘어서 세법적으로는 최고 세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상속세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녀들이 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미리 자산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법인 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이 요즘 많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기본처럼 회자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젊은 분들도 가족법인을 만들면서 자녀들과 같이 자산을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법인은요,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가족법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창업자금 증여나 가업승계 증여만큼 절세 효과가 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좀 나눠줄 금액들이 크신 분들은 이런 창업자금 증여나 가업승계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주기로 자산 가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음마 아파트가요 10년 전에 9억 5천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호가로 올라온 게 35억이 좀 넘어갑니다. 한 360%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우리 금값 엄청 올랐죠, 여러분? 10년 전에 한 16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올라가면서 거의 100만 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6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우리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특정 주식들은 아마 더 많이 올라간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수만 하더라도 1900 정도였던 지수가 5000을 넘어섰기 때문에 2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산 가치는요, 상속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벼락 세금 대상자가 됐다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세금 대상자만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9억 5천이면요 배우자 있으면은 10억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상속세 안 내도 됐었어요, 불과 10년 전에. 근데 10년 만에 35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최고 세율이 30억이 넘어가면 50% 세율을 냅니다. 자산은 이렇게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한도, 배우자 5억, 그리고 세율도 그대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부들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풀고 또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고 그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또 어떻게 변할지 그런 부분을 따지신다면 상속세 세율을 거기에 맞춰서 공제 한도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치는 올라가서 좋지만 나중에 국가가 다 걷어들여 가니까 어떻게 보면 고액자산가 분들은 허탈하고 이런 세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산층까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주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 상승분을요 미리 줬다면 세금을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년 안에 준 것들은 더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상속인한테 준 거는요 10년 전까지 더해져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고요, 상속인 외자한테 준 거는 5년 내까지 준 거를 더해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증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산가치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세금도 많이 줄고, 그리고 10년 전에 주면은 상속재산에 더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고액자산가들은 상속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최근에 젊은 분들도 자녀들한테 10살, 20살
30살마다 자산을 챙겨주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상담을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재 상황에서 절세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속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 상속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에 상담하고 지금 현재의 상담들하고는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상속세 절세 방법도 좀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매매가 많이 돼서 사례가액이 나왔는데 11호 대책 이후에는 지금 매매가액이 별로 안 잡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가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호가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많죠. 그래서 호가보다 낮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대지 상가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요 저희가 다 공시가액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이후에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이런 것들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작도 되고 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10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약간의 저희의 노하우가 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액 이하는 공시가액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시가보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공시가액으로 자산을 줘서 증여를 해서 그게 자녀들의 세대에서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되면 그거만큼은 우리가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잖아요. 절세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나대지나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빨리 증여를 해서 자녀들이 향후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게 자녀 보유 단계에서 가치 상승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이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갈 만한 그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상승이 기대된다면 자녀들한테 빨리 현금을 증여해서 보유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벌써 한 5년 전에 해놓으신 분들은 3배가 됐더라, 10배가 됐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성장 속도를 생각을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가족법인이 자녀 보유 단계에서 가치 상승을 하는데 가장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족법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법인으로 뭐 자금을 빌려주든 아니면 법인한테 증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면 자녀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뭐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나중에 효도를 좀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처 방법이 없어서 함부로 이렇게 좀 줄 수가 없는 게 문제였는데 가족법인에서 주게 되면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좀 통제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녀들 받은 것 때문에 노력을 안 하게 될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용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가족법인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준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분이 사실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이런 거 내야 되고 증여세 뭐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나 증여세 없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지분만큼 자녀들이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또 가족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들을 자녀들이 사기가 어려워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니더라도 신입사원인데 연봉이 2억까지 되질 않잖아요.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 푼도 안 쓰고 2년을 모아야 강남의 아파트 한 평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15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살려면 60년이 걸리는데 부동산을 살 때 강남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요. 지금 이제 젊은 부모님들도
가족법인을 통해서 젊은 자녀들의 재산을 미리 만들어줘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어떤 분들이냐면 가족법인의 증여나 대여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겠죠. 자, 첫 번째는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세율이 높아서 더 이상 부모의 소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소득세 세율 50%를 넘게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빌딩들을 가지고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녀의 가족법인을 만들고 부모님의 그런 임대소득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빌딩만 있고 돈이 없으시다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빌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상속 재산이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자금을 자녀법인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가족법인에 자녀법인에 투자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가 상속주택을 받을 때 1주택에 한해서만 상속주택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상속주택을 제외한 본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상속주택을 제외한 본인의 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데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주택이 다 있거나 하면요. 다주택을 물려주게 되면 그 상속주택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주택이신 분들은 하나 정도를 처분하고 그거를 가족법인에 넘겨줘서 자녀들 법인에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상속에 임박해서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양도세도 내고 처분한 가액만큼이 또 상속세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처분에 대해서는 임박해서 하면은 좀 손해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고요. 또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법인세보다는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더 유리하게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족법인으로 투자를 하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이득 부분을 임의로 조절을 해서 법인세 세율을 10% 이내로 그러니까 차익이 2억 이내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족법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경우들이고 가족법인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족법인으로 아파트를 계속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본 공제 없이 2.7% 정도 해서 추가적인 세금까지 내면 거의 한 3% 가까이 내거든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액으로 3%씩 세금을 내면요. 한 30년, 33년 정도면 100%를 국가에다 내는 셈이 돼요. 안 좋겠죠? 그래서 법인으로는 절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 다세대 주택, 나 이거 가족법인으로 만들 거야 하고 법인 상담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가족법인은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종부세나 취득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족법인은 자금 활용에 굉장히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돈을 막 뺐으면 또 가지급금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가족법인의 급여 설정이라든가 또 매년 해야 되는 이익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또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 차입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세무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것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의 지분을 이동할 때 부동산이 있는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정해놓으면 그 지분을 함부로 이동하는 거는 부동산 법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법인을 활용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많은 내용도 세부적으로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고액자산가분들이 활용하는 게 바로 창업자금 증여제도입니다. 요거는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근교에 많이 생겼죠. 그런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제가 또 유튜브로 자녀들 창업자금도 마련해주고 부동산도 마련해주고 자금 출처도 되고 하는 일석삼조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요.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만들어주고 또 5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50억까지 세율이 10%입니다. 직원을 10명 이상 채용하면 100억까지 세율이 10%예요. 그리고 창업 자금을 주면은 부동산을 주면 안 됩니다. 창업 자금을 줘서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으로 창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죠. 요즘에 또 요양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을 가진 창업은 임대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체가 유리하고 부모님 상속세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창업 자금으로 줬던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더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지금 줬는데 부모님이 15년, 20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럼 그때 되면 그 100억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5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산가치 상승하는 거를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은 500억으로 내야 될 세금이었는데 미리 100억을 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으면 500억이 됐을 텐데 그 500억의 가치 상승분이 자녀 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상속세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은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더해지더라도 자녀의 가치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예전에 줬던 그 금액만 더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이 소득세도 없이 창업자금으로 하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업승계로 인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법인을 넘겨줄 때 가업승계로 또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억을 한도로 10억을 공제하고 10% 세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것도 가업승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또 연부연납도 할 수 있어서 자녀들의 세금 부담이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주식가액이 한 70억 정도인 거를 일반 증여로 준다 하면은 29억 2,455만 원, 30억 가까이 세금이 나오는데요. 특례로 해서 가업승계 증여로 해서 주게 되면 10억이 빠지고 60억에 대해서 10%니까 6억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것도 연부연납으로 내면은 굉장히 적게 부담을 하죠. 1년에 몇 천만 원만 낼 수 있게 되니까 30억, 주식 주는데 30억 내야 된다. 굉장히 막막한데요. 가업승계 증여로 주면 1년에 몇 천씩만 내면 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라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업승계로 증여를 주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우리 1세대 경영자분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점점 더 많이 고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액자산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나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법인 또 창업자금 증여나 또 가업승계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절세하신다면 정말 상속을 위해서는 적은 세율로도 자녀들의 세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